네, 여러분 혹시 방학하셨나요? 이미 하신 분들도 슬슬 할 때가 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시험을 안 본 분들도 있겠지만 성적이 나온 분들도 있으시겠죠.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아닐 겁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방학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학 계획 같은 거 세우셨나요? 누가 시켜서 세우는 계획 말고 진짜 내가 세운 방학 계획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방학이라는 게요, 학업을 쉰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하면요. 근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초등학생의 방학 계획표입니다. 아마 저학년인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때 많이 세워보셨죠? 근데 좀 웃기지 않나요? 학업을 쉬는 방학의 계획표에는 바로 수학 문제집 풀기, 영어 학원 가기, 그리고 학원 숙제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요, 방학이라고 검색하면 뭐가 가장 먼저 나오냐면요, 10대라면 무조건 알아야 될 방학 계획 탑5. 네, 그 중에서 탑1부터 3는 바로 이것입니다. 3위 국어 공부 1시간 이상 하기, 2위 영단어 외우기, 1위는 수학 공부 2시간씩 하기. 네, 맞습니다. 국영수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 공부에 학원이나 과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만큼씩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학원에서도 방학 집중반이다 뭐다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수업을 진행합니다. 원래라면 학업을 쉬는 이 방학에 세우는 계획이 또 다른 학업이라고 생각하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방학은 학업을 쉬지 못하는 참 바쁜 방학인 것 같습니다. 공부 이외의 계획을 세울래야 세울 수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틈틈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이런 계획 세운 분 계신가요? 알바 계획. 네, 방학 때 알바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편의점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방학 때는 월화수목금 알바만 계속 하다가 방학이 다 지나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해외여행. 네,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갈 수 있는 국가들이 생겼죠.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 여행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방학 때 시간 내서 강원도 여행 갔다 오고 이랬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방학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유익하고 의미 있었던 방학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는 2016년 여름방학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던 시절인데요. 그때 저는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아니 어쩌면 시작하기 전부터 한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GTGY, 글로벌 탑건 유스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전 세계의 청소년, 청년들이 모이는 수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모인 영 제너레이션들이 21일 동안 한국에서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꿈과 비전에 대한 강의도 들어보고요, 전국 일주를 하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서로 화합하고 화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평군 설악면이라는 작은 시골에 70여 개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장관이다 라는 생각을 절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3년 동안 이어져 온 GTGY라는 프로그램에는 총 8,000명의 참석자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요, 말도 안 통합니다. 조를 이뤄서 진행을 하는데 영어, 일본어, 한국어까지 한마디를 하는데도 3개국어로 통역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렵고 귀찮은 일정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엄청난 감동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피부색이 다른 이들과도 심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수련이 끝나는 날에는 헤어지는 아쉬움에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들, 사진을 찍고 인스타와 페북 아이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작게는요, 간단한 일본어나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었고요. 크게는 세상은 이렇게 넓은 곳이구나 라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죠. 이렇게나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존재하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구나 라는 정말 아름다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소중한 경험을 2016년 여름방학 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들으면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냐, 방학 때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아니면 차라리 공부를 진짜 더 열심히 하던가 알바하면서 돈도 벌고 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큰 경험이라는 자산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방학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방학 활동은요, 하늘 부모님 성회의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님들도 마찬가지로 방학이 되면요, 열심히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그 시작은 무려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더운 여름,
선배님들은요, 학예 40일 계몽전도 활동이라는 걸 펼치셨다고 합니다. 계몽하면 보통 애국 계몽 운동 이런 걸 떠올리는데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펼치는 운동입니다. 1960년대 가난하고 힘없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실력을 쌓아서 이 나라를 되살리자라는 의미와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넘는 우리의 선배님들이 전국 413개의 마을에 가서 활동을 펼치셨다고 합니다. 작은 마을 하나하나를 돌아다니시면서 골목을 청소하시기도 하고요, 사랑방에 호롱불을 켜놓고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의 통일교회라고 하면 워낙에 안 좋은 소문이 많았던지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외로움에 마음고생은 말할 것도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까지도 이 계몽전도에 동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맨손으로 흙벽돌을 쌓아가지고 교실을 만들고 구두 닦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요, 야학이라고 하죠. 방 한 칸에다 야간 학교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돈이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들, 또 부녀자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우리의 선배님들은요, 돈이 없어서 하루에 3끼도 온전히 먹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한 끼도 먹기 힘든 삶을 사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대학생 선배님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점심 도시락을 몰래 문 앞에 가져다 놓고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그 시절에 본인들도 배가 고플 텐데 열심히 활동하는 선배님들한테 그 도시락을 양보하면서 응원의 힘을 드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동생들의 도시락으로 줄인 배를 채우는 선배님들은 또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안타깝고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더욱 비장한 마음을 다짐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활동하는 식구님들을 위해서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께서는요, 옷이나 생활용품, 먹을 것들을 싸다가 전국 곳곳에 있는 식구들한테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먹지 못하게 과자나 먹을 것을 선반 위에 이렇게 보관해뒀다가 이걸 챙겨가지고 활동을 나가는 식구님들한테 오히려 전해주곤 하셨다고 합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식구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위로와 응원을 건네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찾아가 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단칸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이들을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셨다고 하는데요, 이 비참한 모습은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이겠지만 훗날에는 깃발을 드높여서 만국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건네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저의 GTGY 활동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색 인종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수련이 펼쳐지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보면 그때 당시 활동을 펼치셨던 우리의 선배님들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 선배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겠죠. 누군가는요, 그렇게 고생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남들이 쉴 때, 알바할 때, 공부할 때 왜 다른 무언가에 전념을 하냐, 시간 낭비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요, 그때 그 당시 선배님들의 노력, 활동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도,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학 계획 혹시 세우셨나요? 학업을 쉬지 않고 더 철저한 공부 계획을 세우신 분도 어쩌면 있을 수 있겠고요. 알바 자리를 찾고 계신 분도, 아니면 특별한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온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 될 테니까요. 네, 그 중에서 혹시라도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저에게 의미 있었던, 그리고 선배님들께 의미 있었던 활동들로 이번 방중을 경험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요,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 되어서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 선배님들의 방학 동안의 활동이 지금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스스로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특별한 방중 활동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효정기동단이라는 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때 그 시절 우리 선배님들이 보여주셨던 정신과 모습들을 이어받아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후배들을 위해서 학업을 가르쳐주는 공부방 활동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지역이나 또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활동들이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효정 특별수련이라는 것도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GTGY만큼의 규모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전국에 있는 친구들,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동안 진행되지 못했다가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재개되는 수련인데요. 청년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전 수련은요. 듣자 하니까 엄청난 만족도를 자랑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학기 동안 지쳐 있었던 마음을 힐링하기도 하고 사랑을 느끼기도 했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니까요. 이런 활동에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의 뇌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보다 훨씬 더 그 구조가 복잡하고 무겁다고 합니다. 많은 자극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단단해진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도 합니다.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좋은 자극이 되어서 뇌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로운 경험은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뇌에는 충분히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시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성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방학 동안에 한번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몇 년 후에 시간이 지나서 가장 의미 있게 보낸 방학이 언제였어요? 라고 물었을 때 2022년 여름이었지, 내가 그때 말이야 하면서 라떼 파리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의미 있고 뜻깊은 여러분의 2022년 방학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